그리고 이 효과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 자녀 세대예요. 여러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보다 가난하게 살 확률은 70%가 넘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 집 한 채 사놓으면 노후가 보장됐는데 지금 여러분의 아이들은 평생 월세를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비트코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드릴게요. 10분만 집중해서 들으면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먼저 현실을 직시해 볼까요? 지금 20대 청년들의 평균 자산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겨우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서울에 원룸 전세 하나 구하기도 빠듯한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나이였을 때는 어땠나요? 적어도 희망은 있었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집 살 수 있다는 그 희망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원이에요. 20대가 1,000만 원 모으는 동안 집값은 또 몇억 원씩 올라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더 끔찍한 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어요. 지난 20년간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300조 원이에요. 300조.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어요. 반면에 월급쟁이들은요, 물가만 오르고 실질 구매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은행에 넣어둔 그 적금 1년에 3% 이자 받는 동안 실제 물가는 5%씩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정화폐 시스템의 본질이에요.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그 돈은 항상 먼저 받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해요. 은행, 대기업, 부동산 투자자들 말이에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돈을 받을 때쯤이면 이미 물가는 올라 있어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캉티용 효과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효과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 자녀 세대예요.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뭘 준비하고 있나요? 적금, 보험, 주식, 부동산? 물론 다 나름의 의미는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들이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적금은 물가를 못 따라가고, 보험은 수수료만 챙겨가고,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부동산은 이미 너무 비싸졌어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있어요. 비트코인이에요. 이건 투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의 생존 전략에 관한 이야기예요.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누구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돈이에요.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어요. 영원히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위기가 와도 이 숫자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코드로 박혀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여러분이 오늘 비트코인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건 영원히 전체 비트코인의 2,100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누가 찍어내서 여러분의 몫을 희석시킬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돈을 찍어내고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내고 일본은행은 돈을 찍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요? 단일 사토시도 더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미 정해진 스케줄대로만 발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4년마다 한 번씩 발행량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이걸 반감기라고 불러요. 공급은 계속 줄어드는데 수요는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데이터를 볼까요? 지난 15년간 비트코인의 연평균 수익률 얼마일 것 같으세요? 무려 230%예요. 물론 변동성이 있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요. 어떤 자산도 비트코인을 이기지 못했어요. 금도, 부동산도, 주식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투자 수익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법정화폐는 계속 가치가 떨어지게 설계되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목표라고,
중앙은행들이 공개적으로 말하잖아요. 매년 2%씩 물가를 올리겠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은행에 넣어둔 돈은요? 매년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반면 비트코인은요? 공급이 고정되어 있고 수요는 늘어나니까 장기적으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제 실질적인 계산을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10년 전에 자녀 이름으로 1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사뒀다면 지금 그게 얼마가 됐을까요? 대략 10억 원이에요. 맞아요, 10억. 100만 원이 10억 원이 된 거예요. 물론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앞으로 10년은 어떨까요?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이에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예요. 만약 전 세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똑같이 나눠 가진다면 한 사람당 0.003개도 못 가져요. 근데 실제로는요? 상위 1%가 전체 비트코인의 40% 이상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질 수 있는 비트코인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만들었어요. 미국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어요. 심지어 나라들까지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비트코인이 더 이상 변두리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인스트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30대가 됐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그때쯤이면 전 세계 대부분의 기관과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사려고 하면요? 이미 늦었어요. 가격은 지금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올라 있을 거예요. 반면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자녀에게 진짜 자산을 물려줄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유의 문제예요. 비트코인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요. 은행 문이 닫혀도, 정부가 자본 통제를 해도 여러분의 비트코인은 여러분 것이에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 전쟁을 겪은 나라 사람들은 알아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비트코인 덕분에 재산을 지켰어요. 금이나 현금은 가져갈 수 없었지만 비트코인은 머릿속 12단어만 외우면 됐거든요. 물론 비트코인이 완벽하진 않아요. 변동성이 있어요. 때로는 50%씩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10년, 20년을 보고 준비하는 건데 중간에 몇 번 떨어지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가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적금을 부을 때 매달 변동하는 이자율 때문에 고민하나요?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차트를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꾸준히 모으면 돼요. 매달 10만 원씩이든 5만 원씩이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요.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복잡한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기존 시스템을 믿고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적금 부어서 이자 3% 받으면서 물가는 5%씩 오르는 걸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조금 용기를 내는 거예요.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적어도 자녀에게 기회라도 주는 거예요. 부모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녀를 위해 더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그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10년 뒤에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서 그때 샀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그건 팩트예요. 근데 최소한 준비는 해줄 수 있잖아요.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꾸준히 비트코인을 모아주세요. 그게 20년 뒤에는 집이 될 수도 있고 사업 자금이 될 수도 있고 자유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티도 안 나겠죠? 근데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상상도 못한 결과가 나와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투기가 아니에요. 생존 전략이에요. 무너지는 법정화폐 시스템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방패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최선의 선택지예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10년 뒤, 20년 뒤에 자녀에게 감사를 받을 건가요? 원망을 살 건가요? Sitting in the basement of